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 두 가지를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하나는 19세기 일본 예술가들이, 현실을 어떻게 포착했는지, 특히 시각예술하고 문학이 되게 독특하게 결합된 방식에 대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비교적 역사가 짧은 미국 문화의 특징과 그 상징들에 대한 탐구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상당히 다른 문화인데 이걸 비교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각자 세상을 보고 또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통해서 좀 깊은 통찰을 얻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그 일본 예술에서의 시각과 문학의 결합, 그리고 미국 문화의 구체적인 어떤 코드들, 이런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19세기 일본 예술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자료 보니까 당시 일본 예술가들 있잖아요. 화가, 시인, 소설가, 심지어 사진가까지. 이분들이 유럽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협업을 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리얼리즘이랑은 뭔가 결이 다른 접근 같아요. 아, 맞습니다. 서양에서도 물론 여러 예술 분야를 서로 연관지어서 자매예술 이렇게 부르기는 했죠. 근데 대체로 각 장르의 독립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19세기 일본에서는 시각 문화랑 문학 문화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섞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이 시나 소설의 영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완성된 그림 위에다가 시나 산문을 직접 새겨넣기도 하고요. 아, 그냥 그림이랑 글이 말 그대로 한 몸이 된 거군요. 그렇죠.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잠깐만요. 서양에서도 문학 작품에서 영감받은 그림은 꽤 있지 않았나요? 그 일본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달랐길래 이걸 불가분성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걸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서로 영감을 주고받는 걸 넘어서요. 시각적인 요소랑 문자적인 요소가 작품 안에서 거의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이런 융합이 당시 일본 사람들이 세상을 좀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통합된 경험으로 보려고 했던 그런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초기 근대 일본의 사회적인 가치나 심리적인 부분까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통합된 경험으로서의 표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미국 문화의 특징으로 넘어가 보죠. 이 자료는 미국 역사가 250년이 채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다른 오래된 문명들에 비하면 정말 젊은다는 점을 딱 짚고 시작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전통들이 사실 유럽에서 왔지만 미국만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려고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지적해요. 예를 들면 그 측정 단위 같은 거요. 미터법이나 섭씨 대신에 미국식 단위, 마일, 파운드, 화씨 이런 걸 고수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네, 그런 점들. 또 외부에서 보면 규칙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 안에는 할리우드나 실리콘밸리 같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나름의 질서가 있다는 분석도 재밌고요. 자료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예를 들던데 몇 가지만 좀 집중해서 파헤쳐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맥도날드의 빅맥, 아니면 401k 퇴직연금제도 같은 거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빅맥이랑 401k. 그냥 유명한 걸 넘어서 미국 사회의 어떤 단면을 잘 보여주거든요. 빅맥은 1967년에 처음 나왔잖아요.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미국식 자본주의, 그 표준화된 소비 문화의 어떤 상징처럼 됐죠. 어딜 가나 같은 맛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다는 거. 그게 핵심이죠. 네, 그렇죠. 451K는 또 완전히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401k는 그 개인의 노후 준비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스템이에요. 세금 혜택을 주면서 개인이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하잖아요. 이건 미국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주의, 또 자기 책임 원칙, 이런 걸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르데이 나이트 라이브, SNL 같은 거요. 이런 장수 프로그램을 보면 정치 풍자나 대중문화 형성에 미디어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엿볼 수 있고요. 와, 진짜 빅맥 401K SNL 이렇게 몇 가지 예시만 딱 봐도 그냥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네요. 각각 다른 영역인데도 미국의 어떤 가치나 시스템을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구체적인 코드들을 통해서 그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런 걸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19세기 일본 예술가들이 시각과 문학을 어떻게 융합해서 그들만의 실제를 포착하려 했는지, 그리고 또 비교적 젊은 미국 문화가 일상의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두 사례 모두 결국 문화라는 게 현실을 인식하고 또 표현하는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예술의 어떤 정교한 융합이든 아니면 아주 일상적인 문화 코드든 간에요. 그 안에는 해당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속한 문화는 현실이나 정체성을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포착하고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 숨겨진 그 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 코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